다음은 여러분, 이런 금의 기운이 왕한 사주, 금의 기운이 강한 사주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알아보겠습니다. 금의 기운이 왕한 사주. 여러분, 사주에 이와 같이 금이 많다면 돈이 많을까요? 금이니까 황금 같은 느낌? 일단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큰 바위, 돌, 칼, 도끼, 보석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이 돈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행의 조화를 통해서 재물을 판단하는 거죠. 사주 원극에 일간이 나라는 캐릭터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죠. 일간을 포함해서 금이 3개 이상이다, 사주에 금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지지의 칸에서 이 월지와 일지, 월지죠. 그리고 일지입니다. 일지에 금이 있다. 그러면 가중치를 2배, 3배 더 줍니다. 그만큼 기운이 더 강하다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금의 기운이 왕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금의 기운이 왕한 사주,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리더를 꿈꿉니다. 리더를 꿈꾸다 보니까 독선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더를 또 꿈꾸는 걸로 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듣고 싶지 않아요. 돌려서 말하는 법도 잘 없습니다. 핵직구, 돌직구라고도 하고요. 직설화법이라고도 하죠. 화끈하지만 일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희한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기도 합니다. 왜냐? 이러한 사람들은 인맥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왜냐고요? 리더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리더가 되길 자처하고 그 인맥은 그 사람을 따르는 거니까요. 시대를 막론하고 인맥은 곧 또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도 곳곳에서는 혈연, 지연, 학연, 출신연 등의 인맥으로 돈과 권력에 관련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주에 금이 많으면 결실 돈이 많은 사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돈이 많은 사주다, 야 신난다 하고 가만히 누워서 배 긁고 있으면 돈이 들어올까요? 운에도 눈이 있고 돈에도 눈이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잠시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도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게으른 주인에게는 돈도 사치라고 생각하니까요. 스스로 열심히 준비하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운과 돈은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금의 기운이 왕한 사주 특징 두 번째, 냉정합니다. 그리고 냉정하지만 위대합니다. 사주에 금이 많으면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냉정하다고 했죠. 자신을 돌아볼 줄 압니다. 무모하게 신나서 불나방처럼 확 몸을 던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신 계획을 치밀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길 속에 장애물들은 칼을 들고 과감하게 처단하고 추진한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리 원칙이 강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의리와 명분을 강조합니다. 의리하고 명분, 생각나는 게 있죠. 김보성의 의리, 김보성 의리를 엄청 강조하시는 분이죠. 또 영화 번제와의 전쟁에 보면 우리 하정우가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이런 말도 하죠. 이 두 분들이 금의 사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명분과 의리 강하죠. 명분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빈틈 보이는 것을 싫어해서 꼼꼼하고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냉정한 그런 원리 원칙 기질이 뛰어나서 직접 세력 만드는 것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호회, 계모임, 협회 이런 등등의 관계 속에서 회장, 총무, 임원진들의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사주에 이런 금의 기운 많은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보수층의 역대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 같은 전 대통령들 알고 보면 바로 이 금사주였습니다. 군이라는 직업도 같은 개념이죠. 역사가 평가해 주기는 하지만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냉정함과 투철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표상적으로 보이는 것만 그렇다는 얘기지 정치, 보수, 과거사 등의 일과는 무관한 사주 오행의 금 기운의 예를 든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금의 기운의 특징, 금의 기운이 왕한 사주의 특징, 독설가입니다. 사주에 금이 많으면 상식과 원칙, 논리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세하고 주도 면밀한 것들이 다 말에 묻어납니다. 말이 날카로워서 오해하기도 하고 독설이라서 은근히 기분 나쁘기도 합니다. 기분은 무지 나쁜데 워낙에 논리적이다 보니까 뭐라고 반박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 같은 아주 불편한 것들이 있죠. 왜 우리 남편들 아내가 폭풍 잔소리 시전합니다. 그렇죠? 폭풍 잔소리 시전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논리적으로 다 맞죠.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어요. 잠자코 있는 게 상책입니다. 거기에 말대꾸 계속 입을 듣다가는 아주 그냥 어휴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아무튼 이런 원리 원칙이 강하고 논리적인 사람들은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관, 정치인 이런 직업군에 많다고 합니다. 자, 다음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확 띄죠. 똥고집입니다. 사주에 금이 많으면 일단 당연히 고집이 세겠죠. 그리고 날카로운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세게 말하니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죠. 의지가 강한 편이라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타인의 불편함은 충분히 감수를 하는 편입니다. 본인 스스로. 이기적인 성격인가? 그렇진 않아요. 또 사람들은 챙겨요. 왜냐? 의리와 명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내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한테는 엄청 잘 챙기고 오래 만납니다. 말만 조심하면, 말할 때 조금만 배려 있게 얘기한다면 사람들을 잘 챙기고 또 의리 있는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이 많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금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리더를 꿈꾸면서 독선적이기도 하고 또 냉정하기도 하고요. 날카롭기도 하죠. 또 3번 독설가라고 하죠. 4번 또 똥꼬집이 있어요. 이렇게 좋지 않은 내용을 표현했는데 금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이 많은 사주, 개운법이라고 하죠. 어떻게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합니다. 금의 기운이 과하다. 그러면 바로 숲을 봅시다. 오행의 역극으로 설명하면 목다금결이 있습니다. 목다금결. 목이 많으면 금이 이질러진다는 뜻입니다. 금이 너무 많으니까 바로 이 목으로 제어해 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금의 기운을 조금 빼주는 것 목이 합니다. 또한 금의 기운이다 보니까 금과 은 같은 그런 금속 장신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고요. 활동적인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화의 기운을 채우는 것도 좋습니다. 자, 또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몇 초만 더 생각을 하고 천천히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잔소리인가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들은 너무 좋아할 겁니다. 사람이 변했다고. 마인드 컨트롤 정말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다음은 금이 없는 사주에 대해서, 사주에 금이 없다면 또 어떻게 살아갈까요? 금이 없는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기운은 결단력, 결과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솔직 담백하기도 하죠. 그런데 바로 금이 없죠. 금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결단력, 결과, 솔직, 담백하다는 것과는 반대의 성향이, 반대의 기질이 나타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면 목과 화의 기운, 양의 기운, 확 피어오르는 성장하는 기운만 강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금이 없는 사주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특징이 하던 거라도 마무리 좀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이 없으면 결단력이 부족하겠죠. 판단력이 부족하고 잘 안 됩니다. 속된 말로 일 저지르고 나서 마무리가 약합니다. 금은 결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판단과 결단력이 없으니까 이 마무리, 결과, 결실을 맺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놓고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데 불리합니다. 일을 했으면 떡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못 받아 먹는 거죠.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작은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추진해서 결과적으로 결실을, 아주 작은 결실이라도 맺는 것을 강조합니다. 작은 성취감부터 가져서 크게 가져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이 갈대죠. 이리저리 막 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금이 많으면 여러분 날카롭고 직설적이고 권위적이라고 했죠. 반대로 이 금이 없다. 그러면 이 대인관계가 너무 유연합니다. 유연하다 못해서 거의 누워있다고 보면 될까요? 대신 호박씨라고 할까요? 뒷담화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끄덕끄덕하고 뒤에서는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원칙 신념이 없잖아요. 결단력이 부족하니까요. 그러나 불만은 항상 가지고 있겠죠. 상대방의 의견만 쫓아가지 말고 자신의 객관적인 의견을 표현을 잘 하고 잘 얘기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금이 없는 사주는 용두사미로 일이 마무리되는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 경제적인 재테크 마찬가지예요. 금이 없으면 결단력, 판단력이 좀 아쉬우니까 저축, 금리, 주식, 부동산 같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인 재테크, 결실이 좀 아쉬워질 수 있어요. 그냥 묵혀두면 되겠지 하는 경향도 있고요. 시세 판단, 치고 빠지는 그런 지혜로운 판단이 있죠. 돈의 흐름, 이런 걸 신경을 잘 안 쓰죠.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금이 없는 사주가 투자를 한다면 그 투자는 정말 자기 기준을 잘 알고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다소 선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남 따라 투자할 수도 있어요. 기동량 듣고 그냥 막 따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정심도 많아요. 수긍도 잘하는 편이라서 이런 투자 실패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금이 없는 사주, 어떤 직업이 어울릴까요? 사주에 금이 없으면 속을 말하지 않고 동정심이 많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고 직업을 생각해보면 이 동정심 같은 게 중요하고 강조되는 거죠. 감정 컨트롤에 능한 사람, 변호사, 협상가, 협상 관련한 영업직 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동정심들이 많아지고 또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눔과 배품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상담사 같은 직업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정감 가지는 그런 행복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하려면, 안정감을 가지는 행복을 느끼려면 공무원, 회계사, 공기업, 전문직 등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장인도 있죠. 금의 기운이 없다면 다시 생각해보면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죠. 자신의 기질에 맞춰서 잘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이 없을 때 이 개운법, 본인이 느끼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거절하는 연습,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제안이나 요청, 부탁 이런 거 거절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내가 이번에 단호박같이 거절해도 내가 상처 안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바로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노라고 해도 상대방 상처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야, 나 돈 좀 빌려주라고 했는데 쉽게 거절하지 못한단 말이죠. 지금은 나도 없어 라고 말하고 상대방 상처받나 어쩌나 고민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도 계속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연이 아닌 겁니다. 굳이 싫은 일을 해나가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거절하는 연습 정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이 없을 때 맛 중에서 금이 매운맛이죠. 이 매운맛, 매운 음식 먹기 이런 거 하면 또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극적으로 먹어서 정말 피똥 쌀 정도의 그런 정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피똥 쌀 만큼 금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좋을 것도 하나도 없겠죠. 그냥 조금 살짝 매운, 우리 가게 가서 매워요 라고 얘기하면 어떤 얘기 합니까? 통상 신라면 맵기 정도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죠. 신라면보다 약간 매워요, 이렇게. 서울 신길동 매운 짬뽕 이런 거 먹고 죽을 수 있는 그런 매운맛 아닙니다. 저 한번 먹다가 실려갈 뻔했습니다. 맵찔입니다. 자, 여러분, 또 어떻게 보충하면 좋을까요? 새와 돌 관련된 취미, 운동 좋죠. 쇠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헬스, 골프, 암벽타기, 그런 스포츠 활동이 도움이 되기도 하죠. 자, 또 금의 기운 색깔로 뭐였습니까? 흰색이었습니다. 옷 포함해서 장신구들까지 의식적으로 흰색 계열로 착용하시면 보충된다고 합니다. 저는 금 기운 부족하다는 사람들 중에서 닭과 원숭이 모양 그런 장신구 차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다. 닭과 원숭이도 신유 해서 지지의 신유가 있죠. 금의 기운을 더 보충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개운법, 조금 보충해주는 방법들을 통해서 부족한 기운을 또 균형 있고 조화롭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 있죠. 의지 자체도 보충해주는 기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운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오행 중에 네 번째 금의 기운, 금의 사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봤고요. 오늘 강의는 왠지 제가 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의 기운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결실을 잘 맺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시작하고 유튜브라는 결실의 이름으로 작은 성과를 이루고 또 나와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통해서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자, 이런 정심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오행 금의 기운, 금의 사주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 많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과 일,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이 서로 어우러져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